네, 망했습니다. 국뽕빔을 싸대며 세계 1위를 그렇게나 외쳐대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자멸국가 타이틀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다해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경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딱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이야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었었고, 당시에 각 정부는 그때마다 정책을 도입, 실시했었죠. 그렇게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부었던 결과는 어땠냐? 2022년 출산율 0.78. 이 0.78이라는 기형적인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진짜 널리고 널렸으니까 저는 관련 내용은 다루진 않을게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일반인인 우리는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요. 경각심이야 뭐 갖고 있겠죠. 앞으로 당장 나한테 닥쳐올 미래니까. 근데 뭐 어떡해,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생각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들은 혀를 내두르며 하여간 요즘 것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일부 사실을 바탕으로 제 뇌피셜로 난무한 내용이니 필터 키시고 걸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50년 후, 그러니까 여러분이 쎄 빠지게 노력을 해서 은퇴할 무렵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통계청은 0.78 이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라도 한다면 2070년대의 대한민국의 예상 인구수는 약 3,700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근로 가능한 인구수는 엄청나게 줄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니 어린이, 노인 제외 1,800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서 약 1,000만 명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800만 명이 나머지 땅으로 흩어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형적인 구조는 변함이 없겠죠. 당연히 농업 인력은 부족해 국내산 식재료들은 쓸데없이 프리미엄 딱지가 땅땅 붙으며 물가는 한없이 치솟게 됩니다. 이제는 수입산이 아니면 쳐다도 못 봐요. 은퇴해서 흰머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러분은 집에서 수입산 음식들을 먹으며 뉴럴링크 칩 하나 씹은 상태로 누워서 새로 나온 오징어 게임 40탄을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확실한 노후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메타버스 상에서 온라인 부업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마저도 구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쉽지가 않죠. 보통이라면 70대쯤 유산을 상속받아 노후 준비 걱정을 조금은 덜겠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발전된 의료시설로 인해 100세가 넘으시는 나이에도 매주 등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저희가 90살이 될 때쯤 유산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산이라는 건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치솟은 물가, 집값, 남은 빚 등으로 허덕이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드론 택시 자격증을 7순이 넘는 나이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낳아둔 자식은 없고 혼자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현재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런 흐름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누군가는 예전보다 살기가 더 편해졌는데 대체 왜 인간의 기본 가치인 종족 번식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경각심을 아무리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첫 대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손 쓸 수도 없이 망했거든요. 근데 걱정만큼 그렇게 크게 긴급한 상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게 미친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만 감소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어찌됐건 저출산이라는 키워드는 OECD 국가 전체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저출산이 세계 전체적인 트렌드라는 얘기는 어쩌면 인구 감소가 앞으로의 미래 인류의 생존에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대책은 대부분 타국가의 노동력 수입과 같은 인간을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고 실시하는 정책들을 떠올리고 있죠. 그때쯤이면 도심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도심보단 인간 중심이며 인간의 생사에 직결되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농업이 더 크게 각광받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우리는 로봇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으며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인 식량만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고, 이 새끼는 뭐 허구한 날 로봇 얘기만, 행복지수 증가와 동시에 다시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듯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나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더라도 그건 출산 장려 정책보단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쓰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죠. 저는 저출산을 장려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뭐 인류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과학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그저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이 문제를 쓸데없이 정치적인 수단이나 집값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생존에 진정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스프링균이었습니다.